안녕하세요. 평가과장입니다. 저번 영상 시청 잘 해주셨나요? 목소리 힘이 없나요? 이런 거, 초시작 멘트를 좀 바꿔봤어요. 바꿔봤는데,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시죠? 날씨도 많이 따뜻해졌고요. 지금 요양원 평가가 또 멈췄습니다. 요양원 평가도 멈춰 있는 상황인데, 참 답답하네요. 작년에 그 정도 시행착오를 겪어놓고, 올해 요양원의 그 시행착오를 지금 똑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평가가 뭐라고 어르신의 감염 위험이 높은 상황에 아니 1년 차라리 정지를 하든가 요양원 평가 준비한 기관들이 지금 머리 터질라 그럽니다. 지금 이거 멈추다 가다 지금 한 이틀 했나요? 평가? 원래 한 3월 1일 2월 말에 원래 평가를 시작하잖아요. 평가가 2달 연기됐었습니다. 4월 19일날 시작을 하겠다. 한 달 반 넘게 연기가 돼서 4월 19일날 시작했다가 23일부터 멈췄어요. 또 한 2, 3일 시작하고 이게 뭐 하는 건지 어쨌든 우리는 내년이잖아요. 재가기관들은 천천히 평가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재가기관 평가 매뉴얼 다빈더 Q&A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에 제가 6개의 질문을 말씀드렸고요. 자, 오늘 그 다음 7번째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지침은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나요? 개인정보보호법을 그대로 기재해도 되나요? 자, 이건 정답이 뭐일 것 같으세요? 물론 이거 같은 경우도 지금 요양, 목욕, 간호, 주간, 단기 전체 재가기관에 다 포함되는 거지만 급여 제공 기관은 급여 제공 지침은 해당 기관의 급여 제공 시 준수해야 하는 사항에 관한 것으로 개인정보법 내용 및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작성해야 하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정보 그 다음에 수집 항목 보호기관을 이용기관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그죠? 개인정보보호법이라기보다는 저 안에 있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정보 수집방법 보호 및 이용기관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정보 동의서 있으시죠? 개인정보 동의서 내용을 정보하면 개인정보 지침에 그대로 옮겨놓으시면 되세요. 만약에 우리가 개인정보 보호 지침이 없다면 그 개인정보 보호 동의서 안에 이 내용들은 다 들어가 있으세요. 그죠? 어렵게 만들지 마시라는 거면. 그게 아니시라면 저희 월간 이벤트 있으시잖아요. 이런 거는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시나요? 저희 그 평가과장 매월 저번 달에 4월 달이었죠? 4월 달에 내가 바로 등록왕이었 뭐였죠? 소개왕 그때도 저희가 1번부터 끝번까지 다 구성된 거 드리고 그죠? 그게 아니면 저희 평가발 구매하셔도 되는 거고요. 자, 이런 질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목이 이제 막히고 있네요. 자, 그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직원회의네요. 우리 방문그룹에 해당되는 겁니다. 주간부 단기는 아니고 우리 방문그룹에 해당되는 질문인데 코로나19로 감염 위험성이 높아 직원회의를 실시하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회의를 매월 진행해야 하나요? 자, 어떠세요? 시청하신 분들. 자, 정답 맞춰보겠습니다. 정답은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하나, 둘, 셋.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안 하시면 안 돼요. 작년에 경험하셨죠? 자, 답변을 보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 노인장애원 전가 지표 한시적 정보물 노인장애 게시하였습니다. 해당 일을 참고해 주시고 이후 변경사항도 공지사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라는 겁니까 이게? 그죠? 이거 따로 읽으라는 거잖아요. 한시적 정보가 올려드렸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경각, 심각 단계 있죠. 지금 심각 단계 있잖아요. 심각 단계에서는 전체 직원회의가 모이지 않고 극소수 인원이 모여가지고 직원회의 구성한 거를 바탕으로 해서 영상전화라든가 아니면 회의 내용 한 거를 나눠주라 이거죠. 그럼 인정하겠다 이겁니다. 두 개로 나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평가가 이제 주의 단계 정도가 됐다면 하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 경각 심각 단계가 된다면 경고 심각 단계가 된다면 그때는 모이면 안 되잖아요. 그때는 직원회의를 원장님하고 요양보사 팀장이 둘이만 하더라도 하라는 겁니다. 아니면 영상 전화를 하든가 아니면 직원회의 간단하게 유선 전화로 해가지고 직원회의를 한 거를 나눠줘야 되는 겁니다. 나눠준 부분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체크한 거를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에 대한 거에 답변은 진행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이거는 요양원에서도 웃긴 게 코로나를 위해서 해야 되나요? 예, 하지 말라는 건 하나도 없어요. 무조건 다 하라는 겁니다. 단지 전체 우리 다른 인원이 모여서 하는 거를 하지 말되 자체 인원끼리는 하라는 겁니다. 아셨죠? 우리 방문국 같은 경우는 그러면 요양사님, 원장님, 센터님하고 복지사님 두 분과 정보하면 요양산 팀장이 영상전화로 하시는 거 영상전화로 했다고 하셔야 돼요. 아니면 화상전화, 그 다음에 유선전화, 아니면 정보하면 PCR 검사 받고 와가지고 우리 요양사 팀장이라도 우린 진행했다.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자, 다음 질문 한번 볼까요? 또 직원회의인데 대면회의가 어려워 카카오톡, 단체 메신저나 SNS 직원회의를 개최하려고 하는데 평가 시 어떤 서류를 확인해야 하나요? 회의록도 작성해놔야 하나요?
자, 어떠세요? 회의록을 작성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정답은, 자, 생각해 보셨나요? 하나, 둘, 셋!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회의록 해야 됩니다. 자, 밑에 내용 볼까요, 그러면? 참석 대상자의, 역시 아침에 하면 목이 안 좋아요. 참석 대상의 50% 이상이 참석하였는지 여부와 필수항의 실제 회의 실시 내용을 확인합니다. 그죠? 예를 들어 단체 카카오톡으로 회의를 진행하였다면 회의 실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대화 내용이나 캡처 이미 등의 기록을 확인하며 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회의록도 작성해야 합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그냥 회의록 하시라고요. 회의록 구성하신 다음에 단지 참가자 50% 비율을 맞춰야 되잖아요. 이거를 내가 카카오톡으로 그 내용을 발생한 이제 보냈다 또는 메신저를 보냈다, SNS로 진행했다라는 걸 또 캡처를 다 해야 됩니다. 그죠?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좀 쉽다고 이걸로 돌아가시는데 저라면 대면 회의지만 어쨌든 차라리 회의를 나와 복지사와 팀장, 요양보호사 팀장, 대표 교육인 거죠. 그 3명이서 회의를 진행하고 회의록을 만들어서 회의록을 갖다 주는 겁니다. 아니면 갖다 줘가지고 받은 분들에게 참가 서명, 그러니까 참가자를 체크해 주면 돼요. 왜냐면 직원에 이제 서명은 없어졌잖아요. 그죠? 아니면 회의록 한 거를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그죠? 찍은 걸 가지고 뭐 카카오톡으로 다 우린 단체방으로 보냈다. 근데 이걸 보낸 거를 또 캡처한 거 평가관에게 보여주셔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어쨌든 회의록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해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경력직이네요. 제가 아마 기본편 영상에서 경력직은 지금 알아두실 필요도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자, 질의항목을 보겠습니다. 근무하던 직원이 동일 법인의 다른 기관을 인사동으로 했는데 이 경우에는 경력직 비율 선정 시 어떻게 적용하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부분은. 자, 경력계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왜냐면 와가지고 평가원들이 계산 다 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물론 이거를 극복하는 꿀팁은 있는데 응용편에서 말씀드릴게요. 응용편에서. 그죠? 말씀드리면 깜짝 놀랄 겁니다. 그죠? 동일법인 또는 동일대표자가 운영하는 장기화 기간 간 인사이동 시에는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이동 전후 기간에 각각의 경력직 기준을 충족한 것을 인정. 그러니까 동일법인이면 한 법인이 있기 때문에 경력직은 인정해 준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건 뭐 중요한 게 아닌 게 어차피 우리가 이거를 뭐 손대가지고 이 점수를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이거는 알아서 평가관들이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우린 이런 거 뭐 굳이 뭐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어쨌든 경력직 기준에 요런 케이스는 인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또 경력직이네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건데 왜 이렇게 질문들이 많으신 건지. 경력직 비율 산정에서 정년퇴직으로 퇴직한 직원과 승계받기 전에 이전 계약 후 얼마 일하는 직원도 포함해서 산정하나요? 당연히 포함돼서 산정합니다. 그죠? 이거는 뭐 굳이 당연히 포함돼 산정이 되겠죠. 또한 불가피한 사유로 그런 출산이나 질병으로 고용한 대체 직원 및 기간제 직원이 퇴직한 경우 등은 관련 장 산정 시 이런 건 제외될 수 있다 이겁니다. 근데 이거를 그죠? 이거는 그냥 마음속을 비우세요. 경력직은 제가 왜 제가 기간에 5대 극복 불가 항목 말씀드렸죠. 경력직. 그다음에 등급 보전. 힘들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다음에 건강검진. 이미 지나간 거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이 3개 정도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죠? 지나간 거를 공단의 식무 인력 전산에 등록되어 있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죠? 이거는 마음을 비우시고요. 이런 거 안다 하더라도 커버가 안 됩니다. 아셨죠? 자, 건강검진입니다. 코로나19로 건강검진 실시가 어렵습니다. 뉴스에서 건강검진을 6개월 연장하던데 평가지표도 조gin하게 적용하나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원래 작년 12월까지 건강검진을 유예를 했고 올해 3월까지도 유예를 했었습니다. 근데 올해 6월까지 3개월을 더 연장한 겁니다. 연장을. 그죠? 연장한 거예요. 그거를. 여기도 나와 있죠.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추후 평가 시 2020년 건강 대상은 2020년 6월까지 실시한 경우 인정하겠다 이겁니다. 왜냐면 2020년도에 코로나 건강검진 안 되니까 올해 6월까지 한 거를 작년 건강검진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그죠? 따라서 지금 이거를 시청하시는 분들은 근로자분들한테 올해 6월이면 아직 2달 남았죠? 건강검진을 빨리 받으라고 해주세요. 그러면 2020년 것도 인정이 되고 올해 것도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죠? 꿀팁이죠? 이것도 모르고 넘어가시면 안 되죠? 지금 딱 해놓으시면 2년치기 인정되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자, 다만 평가에서의 인정여부 별개로 과태료 부과사유인 경우 과태료 부과되게 될 수 있으며 이거는 뭐 근로자 일반 건강 진단 연장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우린 평가만 바라보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6월까지
꼭 건강검진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럼 그 다음 질문 또 볼까요? 또 건강검진입니다. 건강검진에서 국민건강공단에 실시하는 직장인 건강검진 수준 이상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어떤 의미예요? 제가 모르겠는데. 시청자분들 아시나요? 답변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죠? 5대 부위 사진이 들어가 있으면 되는 거죠. 흉부 여기 보이신 것처럼 5개 영역에 계측검사가 들어오면 되는 거죠. 신장, 체중, 혈압, 요검사, 혈액검사, 영상검사 및 판정. 그죠? 엑스레이 검사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인정된다는 그게 얼마든 무엇든 상관을 안 합니다. 여기 보이신 것처럼 계측검사, 요로검사, 혈액검사, 영상검사. 그죠? 이런 거와 판정이 확인이 되면 인정하겠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건강검진서는 요게 반드시 들어가 있는지를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또한 직원이 건강한 상태에서 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평가시 평가망과 부합하지 않은 일부 전염성 질환이나 마약검사 등으로 국한된 신사검진. 그렇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저 5개가 무조건 필수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저 5개가 필수로 들어가고, 이제, 어떤 선택으로, 추가로 저게 들어가는 건 상관이 없는데, 저 5개는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다음 질문 또 보겠습니다. 또 건강검진이에요. 건강검진에서 사무직 직원은 어떤 직원을 의미하나요? 사회복지사님들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센터장님하고. 사무직 직원의 구분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이런 거 너무 복잡하고요. 그죠? 공장 또는 공사 현장과 동일한 군대에 있지 아니한 사업의 인사, 관리, 편맥, 설계 등 그건 사무업종 근무에 종사해야 되는 게 해당이 됩니다. 그죠? 그렇다면 제가 기관으로 바라보자면 우리 센터장님, 사회복지사님, 사무원이죠. 그죠? 사무국장님 이 정도 맞으시면 되세요. 사무직 직원이. 그죠? 와, 건강검진 질문이 되게 많네요. 2020년에 입사한 요양보사 최근 1년 내에 19년 검진 결과를 제출해야 하는데 2020년 건강검진도 따로 받아야 되나요? 네, 1년에 한 번이잖아요. 아이고 질문을 했어야 되는데 그죠? 건강검진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매년 실시해야 하므로 신규 직원이 입사 전년도 결과를 제출하면 입사년의 건강검진도 실시해야 합니다. 그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2020년에 입사를 했어요. 요양보사가. 근데 2020년 거에 대한 건강검사서를 제출한 게 아니라 1년 내에 19년 전년도 거 건강검진을 제출한 겁니다. 그럼 당연히 2020년 건 없잖아요. 우리는 여기 분명 건강회계년도 기준이나요. 매년 1년에 한 번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19년 건 제출했지 20년 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20년 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해야 된다. 자, 그렇게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또 질문 보겠습니다. 직원복지 양상입니다. 방문 요양, 방문 목욕, 주간보호 단기. 우리 방문관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퇴직급여제도 운영 중 종사자 사정으로 중간정산을 하게 된 경우 신청서 또는 동의서와 직업별 명세서만 있으면 되는 건가요? 자, 중간정산이죠. 저는 중간정산을 정말 추천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상황에는 중간정산을 진행하셔야 되는 거죠. 답변을 보면 뭐라 나왔냐면 중간정산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지급한 경우 근로자의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증명서류를 보관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왜 개인정보등에서도 보면은 보유기간 5년 그리고 제가 왜 노인장기간에 관계된 평가서류 같은 경우도 제가 보통 보유기간 5년으로 해놨습니다. 그죠? 표지에도 다 5년으로 좀 돼 있어요. 그러니까 5년간 증명서 보관해야 되는 겁니다. 신청서, 동의서, 그죠? 또는 그죠? 신청서나 동의서 둘 중 하나와 명세서, 그죠? 따라서 퇴직급여 중간정산 신청서 혹은 동의서에는 사유를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그죠? 사유가 명확해야 되는 사유가 만약 불충분하다면 이 퇴직급여 제도에서는 그대로 감점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정산은 되도록 피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셨죠? 자,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퇴직급 지보험 복지 양상 또 같은 질문인데요. 17번째 질문이에요 벌써. 그죠? 복지 포상으로 현금을 인출 후 직접 전달해 지급 내용을 증빙할 수 없어 서명부만 받았는데 평가시 인정되나요? 자, 어떠세요? 중요하죠, 이거.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서명만, 누구 준지 누가 합니까? 사인은 누구 주는 우리가, 할 수가 있잖아요. 인정 안 해요, 이런 거는. 답변 볼까요? 잘못 얘기한 거 아닌가, 이거? 큰일인데? 포상을 규정에 따라 제공하였는지 관련 규정과 지출 내용 및 제공 여부가 모두 확인되어야 하므로 제공 여부를 확인한 서명부만 있는 경우 지출력이 추가로 확인되어야 한대요. 즉, 서명부가 있으면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서명부는 없어도 상관없어요. 지출력, 즉, 통장 기록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거 같은 경우 우리가 지출 내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줬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돈을 누구한테 입금했냐. 그리고 현금으로 인출해서 주는 건 하시면 안 돼요. 이제는 증명하기도 힘들고 차라리 통장 이체하시죠. 다 통장 이체. 그죠? 통장으로 이체하시잖아요. 통장으로 이체하셔야지 이거를
현금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서명 받았다고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아셨죠? 자, 지금 같은 경우도 2020년도 작년께 만약에 그러셨다면, 통장 이체에 다 찾아가지고 복사해서 붙여놓으셔야 되는 겁니다. 이런 건 의견편에서도 설명을 다 드릴 겁니다. 아셨죠? 자,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회식 및 직원회의 시, 직원복지 항상 질문이에요. 또, 회식 및 직원회의 시 간식 제공 또는 상장 수여는 복지를 인정하지 않나요? 네, 인정 안 해요. 이거는. 간식이 포상은 아니잖아요. 그죠? 이것도 복리후생의 간식 줬다고 복리후생이 그건 아니잖아요. 또 상장만 줬다, 이건 초기 한 8년 전? 9년 전에는 포상 줬다는 표창장 같은 거를 주게 돼 있었어요.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인정 안 해요. 이런 거 가지고는. 무조건 지출, 결과! 이게 있어야 인정하는 겁니다. 자, 볼까요? 복지에 관한 규정이 있고, 그죠? 그에 근거하여 제공 여부와 지출률 확인을 인정합니다. 다만 회식을 포함한 회식 간식 제공이나 단순 상장 상패 수여 등은 직원의 실질적 혜택 제공이 볼 수 없어 직원의 복지 향상 노력에는 평가치 부합하지 않으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죠? 복리후생 할 때 제가 기본편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무조건 뭐냐면 만약에 선물로, 그러니까 상품으로 준 거라면 상품 구매 영수증이 있어야 되고요. 통장 이체했다면 통장 이체 내역이 없으면 인정을 안 해요. 무조건. 아셨죠? 여기에는 표창장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없어도 그건 상관 안 해요. 줬다라는 통장 기체 내역, 그 다음에 물품 구매 내역이 있으면 인정을 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렇게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오늘도 재가급여 평가 매뉴얼 우리 다빈더 Q&A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18개 궁금하신 부분 풀어서 공단에서 나온 질의 내역과 제가 경험한 부분을 합쳐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어떻게 좀 도움이 되고 계시나요? 제가 가끔 이렇게 끝마무리 이렇게 보는 거는 이제 15분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죠? 너무 영상 길게 올려드리면 집중력 떨어지기 때문에 영상을 최대한 20분 안으로 막고 있습니다. 제가 20분 안으로 1시간 찍으라고 못 찍을 건 없는데 지루해요. 그러면 자, 이해되셨죠? 아마 이제 4월달 거의 마무리가 될 쯤에 이 영상이 아마 올라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죠? 4월 30일인가요? 29일인가요? 영상 올라오는 게. 어쨌든 4월 한 달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새로운 5월달 가정의 달이죠.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스승의 날도 있고 제 생일도 있고 제 생일이 있어요. 죄송해요. 이런 거를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죠? 어쨌든 남은 하루도 힘찬 하루 보내시고요. 저도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밑에 구독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건 저희 카페 오셔가지고 네이버에 평가과정 검색하시면 되세요. 검색하셔가지고 카페 들어오셔가지고 궁금한 거 질문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저는 평가과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